바쁜 일상 속에 잠시 쉬어가는 라디오 사랑방.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까요? 화려한 조명과 박수갈채가 가득했던 주방은 이제 먼 이야기이다. 하늘은 좁고 어두운 자취방 한 구석에서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다. 방 안에는 퀴퀴한 냄새와 정적만이 가득하다.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났네? 그래도 배는 고프니까 먹어야지. 그녀는 퉁퉁 불어버린 인스턴트 라면을 한 젓가락 들어 올린다. 짜다. 물을 너무 적게 넣었나 봐. 노트북 화면 속에서는 과거의 하늘이 눈부신 하얀 요리복을 입고 요리를 하고 있다. 저 때는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칼질이 엉망이야. 저기서 0.5mm만 더 얇게 썰었어야지. 하늘 너는 진짜 한심하다. 화면 속 관중들의 환호성이 하늘의 귓가의 환청처럼 맴돈다. 다들 내가 대단한 줄 알았겠지.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는데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태양이 들어온다. 누나, 나 왔어. 비밀번호 바꾸든가 해야지 원. 아직도 그러고 있어? 방꼬리, 이게 뭐야? 라면 냄새 진짜 지독하다. 볼 일 없으면 그냥 가라. 누나, 나 오늘 대박 아이템을 찾았어. 이거 진짜 되거든?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이번엔 진짜야. 요즘 유행하는 퓨전 포차인데 자리가 기가 막혀. 돈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 누나 퇴직금 받은 거 있잖아. 그거 그냥 통장에 썩히면 뭐해. 그게 어떤 돈인지 네가 알아? 알지.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불려주겠다는 거 아니야. 네가 불린 돈 중에 살아남은 게 하나라도 있니? 말을 왜 그렇게 서운하게? 나도 누나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내 생각하면 당장 여기서 나가. 누나, 솔직히 말해서 요리 이제 안 할 거잖아. 주방에서 쓰러진 뒤로 칼도 못 잡는다며. 너 그 입 안 다물어? 업계에 소문 다 났어. 미슐랭 셰프 하늘은 끝났다고.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러니까 남은 돈이라도 나한테 투자하라고. 누나 인생 내가 다시 세워줄게. 너는 내가 우습지?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만족하겠어? 누나, 왜 이래 갑자기? 나 요리 안 해. 아니 못해. 이제 그 냄새만 맡아도 숨이 막힌다고. 아니, 그래도 돈은 빌려줘야지. 나가 당장 나가버려. 알았어 가면 되잖아. 누나, 진짜 변했다. 실패자 소리 듣더니 성격만 나빠졌어. 태양이 나가고 현관문이 쾅 닫힌다.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실패자. 그래, 나 실패자 맞네. 가족한테까지 이런 소리 들어야 하나. 하늘은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고개를 돌린다. 저 여자는 이제 없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셰프인 척 웃고 있네. 거짓말쟁이. 그녀는 화가 난 듯 노트북을 탁 닫아버린다. 다시는 주방 근처에도 안 갈 거야. 요리 같은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 그런데 왜 자꾸 눈물이 나냐고. 그녀의 울음소리가 좁은 방 안에 메아리 친다. 나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니?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 나는 그냥 쓰레기야. 바닥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뒹굴고 있다. 이 라면 냄새도 역겨워. 내 인생도 딱 이 라면 찌꺼기 같네. 누가 나 좀 여기서 꺼내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이대로 잠들어서 안 깼으면 좋겠어.
하늘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침대 위로 쓰러지듯 눕는다. 내일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어두운 방 안에는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는다. 꿈에서라도 요리하는 모습은 나오지 마라. 부탁이야. 그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다시는 절대로 요리 안 해.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보글보글 끓는 물소리가 들려온다. 환청인가? 아니면 내 심장 소리인가? 하늘은 귀를 막고 이불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다. 조용히 해, 제발. 그만 들려오라고. 그녀의 몸부림은 공허한 허공을 휘젓는다. 누가 나 좀 도와줘. 나 좀 살려줘. 화려했던 셰프 하늘에 비참한 하루가 저물어간다. 자취방의 공기는 차갑고 무겁기만 하다. 나는 이제 끝이야. 정말로 끝이라고. 그녀는 깊은 절망의 늪으로 서서히 가라앉는다. 어두운 자취방 안에서 하늘이 겨우 몸을 일으켰다. 속이 너무 쓰리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주방으로 향했다. 뭐라도 먹어야 버티지. 싱크대 아래 찬장에서 낡은 냄비를 꺼냈다. 쌀 봉투를 열어 한 움큼의 쌀을 바가지에 담았다. 수돗물을 틀자 쌀알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냥 밥은 안 넘어갈 것 같고 죽이라도 끓이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싱크대 선반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었다. 화면을 정리하려던 손가락이 방송 앱 아이콘을 스쳤다. 라이브 방송 시작 버튼이 눌렸지만 하늘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시들어가는 당근 반 토막을 꺼냈다. 도마 위에 당근을 올리고 칼을 잡았다. 규칙적인 칼질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채웠다. 칼질만큼은 아직 몸이 기억하고 있네. 휴대폰 화면 속에서는 시청자 한 명이 들어왔다. 곧이어 2명, 3명으로 시청자 수가 늘어났다. 채팅창에 첫 번째 글이 올라왔다. 이 방송은 뭐지? 하늘은 당근을 다지고 나서 애호박을 꺼냈다. 사각거리는 채소 써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칼질 소리 진짜 좋다. 채팅창에 다른 시청자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거 요리 방송인가요? 소리가 너무 깨끗해요. 하늘은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이 피어올랐다. 불린 쌀을 냄비에 넣고 볶기 시작했다. 쌀이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야 맛있는데.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가 방송에 흘러나갔다. 목소리도 엄청 차분하시다. 쌀 볶는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하늘은 물을 붓고 불 조절을 했다.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죽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울렸다. 다진 당근과 애호박을 넣자 색감이 화사해졌다. 그만 좀 떨려라, 제발. 그녀는 잠시 주걱을 든 손을 멈췄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다시 죽을 젓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소리 힐링되네요. 저 취준생인데 오늘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소리 듣고 있으니까 눈물 날 것 같아요. 하늘은 소금을 한 꼬집 집어 냄비에 넣었다. 간을 보기 위해 작은 수저를 들었다가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 이게 뭐야? 화면에 가득한 댓글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방송이 켜져 있었던 거야? 그녀는 급히 방송을 종료하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빠르게 올라오는 댓글들이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다. 종료하지 마세요, 제발. 오늘 잠을 못 잤는데 이 소리 들으니까 졸려요. 제 요리 소리가 좋다고요? 하늘은 조심스럽게 댓글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갔다. 네, 정말 따뜻한 소리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주는 기분이 들어요. 하늘은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냥 죽 끓이는 소리일 뿐인데요. 그냥이 아니에요. 정성이 느껴지는 소리예요. 하늘은 다시 주걱을 잡았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정성껏 죽을 저었다. 맛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소리라도 들려드릴게요. 냄비 바닥을 긁는 부드러운 소리가 방송을 탔다. 시청자 수가 조금씩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 다 됐어요. 그녀는 예쁜 그릇을 꺼내 죽을 정갈하게 담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위에 깨를 조금 뿌렸다. 덕분에 오늘 밤은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름 모를 셰프님. 셰프라는 단어에 하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셰프라고 불러주셔서 제가 더 고마워요. 그녀는 화면 속 낯선 이들의 응원에 위로를 받았다. 완벽한 요리가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저도 이제 먹어볼게요. 하늘은 휴대폰을 끄지 않은 채 식탁으로 그릇을 옮겼다. 한 수저를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따뜻한 온기가 입안 가득 퍼졌다. 맛있네. 늘 자신을 몰아세우던 완벽주의의 굴레가 조금은 느슨해진 기분이었다. 시청자들은 여전히 채팅창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먹는 소리도 정말 맛있게 들려요. 다음에 또 해주실 거죠? 하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또 올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방송 종료 버튼을 눌렀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아까와는 다른 공기가 감돌았다. 나 요리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녀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미미한 생기가 돌았다. 죽 한 그릇을 비워내자 몸에 온기가 돌았다. 하늘은 싱크대에 그릇을 가져다 두었다. 그때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발걸음 소리가 그녀의 집 문 앞에서 멈췄다. 태양이가 다시 온 건가? 문 밖에서 누군가 킹킹거리며 냄새를 맡는 소리가 났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다. 누구세요? 문 밖에서는 대답 대신 허겁지겁하는 기척만이 들려왔다. 하늘은 현관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새로운 인연이 그녀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문 밖에는 헬멧을 쓴 배달원이 엉거주춤 서 있었다. 아, 저기 죄송합니다.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배달시킨 적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옆집에 배달 왔다가 냄새가 너무 좋아서요. 냄새요? 네, 이 복도에 구수한 냄새가 꽉 찼거든요. 민호는 자신의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에 얼굴을 붉혔다. 사실 제가 오늘 한 끼도 못 먹고 계속 배달만 했거든요. 그래도 여긴 식당이 아니에요. 압니다. 그냥 실내인 줄 알면서도 발이 안 떨어져서요. 하늘은 문을 닫으려다 민호의 초췌한 얼굴을 보았다. 잠시만요. 하늘은 주방으로 돌아가 냄비를 쳐다보았다. 들어오세요. 거창한 건 없고 죽 조금 남았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민호는 헬멧을 벗고 거실 한쪽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냥 대충 차린 거니까 별 기대는 마세요. 아니에요. 이 냄새만으로도 이미 미슐랭급입니다. 하늘은 미슐랭이라는 단어에 멈칫하며 손을 떨었다. 어디 아프세요? 손이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늘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그릇에 죽을 담았다. 여기요. 천천히 드세요. 와, 색깔이 진짜 예쁘네요. 잘 먹겠습니다. 민호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허겁지겁 죽을 삼키기 시작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요.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간이 딱 맞아요. 그냥 평범한 야채죽일 뿐이에요. 아니요, 이건 평범하지 않아요. 속이 확 풀리는데요. 하늘은 맛있게 먹는 민호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제가 맨날 편의점 도시락이나 햄버거만 먹거든요. 배달하면 끼니 챙기기 힘들겠네요. 내 시간에 쫓기다 보니 씹지도 않고 삼키는 게 일이에요. 음식은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죽은 이상하게 천천히 먹게 되네요. 왜요? 맛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급하게 먹기에는 너무 아까운 맛이라서요. 하늘은 예상치 못한 대답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급하게 먹지 않아도 되는 맛이라니. 네,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맛이에요. 하늘은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방에만 서면 사정없이 떨리던 손이 어느새 멈춰 있었다. 내 손이 안 떨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 반찬도 좀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혹시 여기서 식당 하실 생각 없으세요? 사장님은 무슨 그냥 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실력을 썩히긴 너무 아까운데요. 세상엔 나보다 훌륭한 요리사들이 많아요.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이게 최고예요. 진심으로요. 민호는 순식간에 죽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살 것 같네요. 더 줄까요? 아니요, 충분합니다. 염치불구하고 너무 잘 얻어먹었네요. 빈 그릇은 두고 가세요. 제가 치울게요. 아, 맞다. 사장님, 요리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사진은 왜요? 제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요. 이런 보석 같은 곳을 찾았다고요. 그건 좀 곤란한데. 딱 한 장만요. 가게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일기 같은 거예요. 그럼 음식만 찍으세요? 저는 나오면 안 돼요.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비어있는 그릇과 남은 반찬을 정성껏 찍었다. 됐습니다, 사장님. 저 이제 다시 배달하러 가볼게요. 네,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덕분에 힘이 나서 안전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가 나간 뒤 집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늘은 민호가 앉았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누군가 내 음식을 맛있게 먹어준 게 얼마만이지. 하늘은 싱크대에 서서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강박적으로 수십 번 닦았겠지만 이번엔 손길이 부드러웠다. 기분이 나쁘지 않네. 하늘은 다시 태블릿 PC를 켜고 방송 앱을 열었다.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늘은 냉장고에서 신선한 채소들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렸다. 이번엔 좀 더 맑은 소리를 들려줘야지. 칼이 도마에 닿는 경쾌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왔어요. 이미밈 하늘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다. 오늘은 물을 써는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사각사각 무가 잘려나가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우와, 기다렸어요. 이 소리 들으려고 퇴근하자마자 켰어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네요. 수진님, 이미미 마늘은 얼굴도 모르는 시청자와 대화하며 묘한 유대감을 느꼈다. 음식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녀의 주방은 더 이상 공포의 공간이 아니었다. 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해요.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시청자들의 귀를 간지럽혔다. 다들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의 조회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다. 오늘도 제 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미 마늘은 행복한 기분으로 방송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호가 올린 사진 한 장이 SNS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사진을 누군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 그릇 익숙한데 설마 이미미 마늘 너니? 지아의 눈이 질투와 호기심으로 번뜩였다. 이미미 하늘의 평온했던 일상에 다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민호가 올린 사진은 순식간에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퍼져나갔다. 이미밈 하늘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평소처럼 방송 준비에 전념했다. 오늘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단호박죽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밈 하늘이 정성스럽게 단호박을 손질하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흐른다. 껍질을 벗길 때 나는 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참 듣기 좋지요. 오늘도 소리가 너무 힐링되네요. 죽 끓이는 냄새가 화면 너머까지 나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지난번에 SNS에 올라온 그 집 맞나요? 다들 반가워요. 밤이 깊었으니 조금 조용하게 진행해 볼게요. 실시간 채팅창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다들 속고 있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하려고 들어왔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여기 운영하는 사람, 예전에 주방에서 사고치고 쫓겨난 이미미 마늘 셰프 맞죠? 이미밈 하늘의 손이 단호박 위에서 잠시 멈췄다. 채팅창에 모르는 분이 오셨네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모르는 척 한다고 과거가 사라지나 주방에서 발작 일으키고 쓰러졌던 거 다 소문났어요. 발작이라니 그게 사실인가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만든 음식을 어떻게 믿고 먹습니까? 진짜 이미미 마늘 셰프가 맞긴 한가 봐요. 그릇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니까 요리에 집중해주세요. 위생관념도 없을 텐데. 이런 방송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사람들 참 불쌍하네. 셰프님, 해명 좀 해주세요. 정말 정신병 때문에 퇴출당한 건가요? 이미미 마늘의 호흡이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잠시만요. 숨이 조금 차서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지금 도망가는 거 봐요. 사실이니까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다들 너무하시네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사람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래도 먹는 음식인데 만드는 사람 상태가 중요하긴 하죠. 실패자 소리 듣기 싫어서 구석에서 이런 거나 찍고 있다니 정말 한심하네요. 이미미 마늘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붙잡았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저는. 그냥 요리를 하고 싶을 뿐이에요. 요리는 무슨 요리야? 당신 때문에 그 레스토랑 이미지만 얼마나 나빠졌는데.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네. 기사 찾아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와, 진짜 무섭네요. 웃으면서 방송하더니 뒤로는 그랬던 건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아요. 제 말을 들어주세요.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주방 망쳐놓고 도망친 주제에 이미미 마늘은 눈앞이 흐릿해지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방송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평생 숨어 지내세요. 그게 당신한테 어울려요.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실망이네요. 이미밈 하늘은 급히 방송 종료 버튼을 눌렀다. 방 안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왜 나한테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어두운 방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아무도 믿지 않아. 결국 나는 나고자일 뿐이야. 책상 위의 노트북에서는 여전히 알림음이 울려 퍼졌다. 소리가 무서워. 누가 제발 이 소리 좀 꺼줘. 그녀는 귀를 막았지만 환청처럼 지하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민호 씨가 올린 사진 때문이었을까? 내가 너무 방심했어. 이미미 마늘은 자신이 만든 단호박죽이 식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아는 자신의 집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를 껐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넌 영원히 거기 처박혀 있어. 이미미 마늘의 휴대폰 진동이 멈추지 않고 울렸다. 전화기 소리도 듣기 싫어. 다들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그녀는 휴대폰을 바닥으로 밀어버리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어둠 속에서 이미밈 하늘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어.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미밈 하늘이 쌓아 올린 작은 성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나는 혼자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지옥 같은 곳으로. 이미밈 하늘의 마음속에는 다시 거대한 벽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차라리 요리를 몰랐다면 이렇게 아프지도 않았을 텐데.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이미밈 하늘은 몸을 더욱 웅크렸다. 저 소리가 나를 데리러 오는 것 같아. 무서워. 그녀는 불이 꺼진 주방 쪽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밤을 지새웠다.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한편 이미미 마늘의 방송사고를 흥미롭게 지켜본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이거 그림이 아주 제대로 나오겠는데. 김태수 PD는 이미미 마늘의 과거 이력을 검색하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천재 셰프의 몰락과 제기라는 소재만큼 시청률 잘 나오는 것도 없지. 그는 이미 이미미 마늘을 자신의 프로그램에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상처가 깊을수록 방송은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어지는 법이야. 하늘의 절망이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늘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제발 나를 잊어줘. 제발.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방 안에서 흩어질 뿐이었다. 요리가 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나한테만 가혹한 걸까? 이미미 하늘은 과거 주방에서 쓰러지던 순간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그때 그냥 모든 게 멈췄어야 했어. 창밖으로는 무심하게 새벽달이 떠올랐다. 내일은 또 어떤 비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깊이 가라앉고 있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정말로. 이미밈 하늘의 손에 쥐어진 작은 희망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갔다. 엄마 보고 싶어. 나 너무 힘들어.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웅크린 채 차가운 바닥에서 잠이 들었다. 꿈에서는 아무도 나를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녀의 짧은 잠조차 불안한 숨소리로 가득 찼다.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 이미밈 하늘의 방에서 새어나오던 작은 빛이 완전히 꺼졌다. 이미밈 하늘, 이제 넌 끝이야. 절대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야. 지아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미밈 하늘의 꺼진 화면 위로 띄워졌다. 자, 이제 주인공을 직접 만나러 가볼까. 태수는 카메라 가방을 챙기며 이미밈 하늘의 집 주소를 확인했다. 이 정도 고난이면 아주 훌륭한 다큐멘터리 한 편 나오겠어. 그는 이미밈 하늘의 고통을 시청률로 바꿀 생각에 들떠 있었다. 임하늘 셰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널 다시 유명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폭풍 전야의 정적이 이미밈 하늘의 낡은 자취방을 짓눌렀다. 태수는 이미밈 하늘의 집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다. 이미밈 하늘 셰프님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문 좀 열어보시죠. 누구세요? 저는 지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셰프님 인생을 바꿔줄 기회를 가져왔어요. 이미미 마늘은 마지못해 문을 열었고 태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방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함부로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당장 나가주세요. 방골이 이게 뭡니까? 한때 미슐랭을 꿈꾸던 분이 이런 곳에서 썩고 있다니 안타깝네요. 남의 사정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용건이 뭐죠? 간단합니다. 새로 기획 중인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더 이상 방송이나 주방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이거 셰프님만 출연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업계 낙오자들의 재기전입니다. 낙오자라니요 표현이 너무 무례하시네요. 사실이잖아요. 주방에서 쓰러지고 도망쳐 나온 실패한 셰프들 모임입니다. 그런 자극적인 쇼에 나갈 생각 추호도 없으니 그만 나가주세요. 실패한 셰프의 재기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지 모릅니까? 사람들의 동정을 팔아서 시청률을 올리고 싶은 거겠죠. 저는 도구가 아닙니다. 도구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셰프님은 지금 이미지 쇄신이 필요해요. 저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요. 더 이상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인터넷에 어떤 댓글이 달리는지 확인 안 하셨습니까? 정신병자가 만든 요리라고 난리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잠시 쉬고 있을 뿐이에요. 오해인지 진실인지 대중은 관심 없어요. 그냥 씹기 좋은 먹잇감이 필요할 뿐이죠.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제 방송에 나와서 정면 돌파를 하세요. 그래야 그 꼬리표를 뗄 수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설 용기가 없어요. 다시는 요리도 못할 것 같아요. 셰프님은 지금 선택권이 없다는 걸 모르시나 본데 제가 이 서류를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태수는 가방에서 이미밈 하늘의 이름이 적힌 병원 진료 기록 사본을 꺼냈다. 이걸 어떻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예요. 방법이야 많죠. 셰프님이 공황장애로 입원했던 기록부터 처방받은 약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로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라니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출연을 거절하시면 이 자료가 세상에 공개되겠죠. 당신 정말 괴물이군요. 어떻게 사람의 아픔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죠? 세상은 원래 이런 겁니다. 셰프님처럼 유약한 마음으로는 버티기 힘들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어요. 신고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셰프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날 텐데 괜찮겠어요. 원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셰프님의 그 처절한 재기 스토리가 제 시청률에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요리할 때 행복하고 싶을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방에 서고 싶지 않아요. 행복은 배부른 소리죠. 셰프님은 지금 사회적 낙오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는 낙오자가 아니에요. 잠시 멈춰 있는 것 뿐이라고요. 세상은 멈춘 사람을 낙오자라고 불러요. 셰프님은 이미 업계에서 퇴출당했잖아요. 그건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제 몸이 견디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게 실력이고, 그게 당신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잡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를 이용만 하려는 거잖아요. 이용 좀 당해주면 어때요? 셰프님도 유명세가 필요하고 저도 시청률이 필요한데 서로 윈윈 아닙니까? 저는 다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무서워요. 또 숨이 막히면 어떡하죠? 그 모습까지 다 내보낼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리얼한 고통을 원하거든요. 제 고통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라니 너무 잔인해요. 그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여기 계약서 보세요.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태수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계약서 뭉치를 펼쳐 놓았다. 저는 못해요. 제발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지금 이 기회 놓치면 셰프님은 평생 정신병자 셰프라는 꼬리표 달고 살아야 합니다. 꼬리표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이 무너지는 게 더 무서워요. 이미 무너졌잖아요. 여기서 더 무너질 곳도 없어요. 바닥을 쳤으면 올라와야죠. 제발 그만하세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건 셰프님 인생의 마지막 구명줄입니다. 이걸 잡을지 말지는 본인 선택이에요. 구명줄이 아니라 목줄이겠죠. 나를 꽁꽁 묶어서 끌고 가려는 거잖아요? 목줄이든 뭐든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고집입니까? 제가 죽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야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는데.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서 숨을 쉰다고요? 셰프님은 주방에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겁니다. 주방은 저에게 지옥이었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저를 죽였단 말이에요. 이번 방송에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실수하는 모습이 더 시청률에 도움돼요. 그건 저를 비웃으라는 소리잖아요. 남들의 비웃음을 견딜 자신이 없어요. 비웃음이 환호로 바뀌는 순간의 쾌감을 느껴보세요. 그게 성공입니다. 성공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조용히 살게 안 놔둔다니까요. 내일 당장 당신 기사가 나갈 수도 있어요. 기사를 막으려면 이걸 찍어야 한다는 거죠. 똑똑하시네. 기사가 아니라 감동적인 복귀 인터뷰가 나가게 해드릴게요. 제 진료 기록은 돌려주세요. 약속해주시면 서명할게요. 방송 무사히 마치면 원본까지 다 넘겨드리죠. 약속합니다. 이미밈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계약서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미밈 하늘 셰프님. 역시 프로는 결단력이 다르네요. 이제 나가주세요, 당장요. 준비 철저히 하세요. 조만간 스태프들 데리고 촬영 오겠습니다. 태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또다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숨이 막혀와. 임임임 하늘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엄마 보고 싶어. 주방이 너무 무서워.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이미미 하늘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했지. 아니, 이건 마지막 사형 선고일지도 몰라. 칼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 식재료들이 나를 비웃을 것만 같아. 이미밈 하늘은 테이블 위에 놓인 칼 세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세상이 나를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그저 요리가 좋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창밖으로는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이 요란하게 지나갔다. 민호 씨가 올린 사진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야. 결국 내가 선택한 거야. 내 비겁함이 나를 여기까지 몰고 온 거야. 이미미 마늘은 가슴을 쥐어짜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도망치고 싶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지고 싶어. 하지만 도망칠 곳도 없잖아. 이 좁은 방이 내 세상의 전부인데. 그녀는 무력감에 휩싸여 차가운 방바닥에 몸을 웅크렸다. 방송 당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태수라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내 영혼까지 팔아치우려 하고 있어. 어느덧 방 안에는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아무도 없겠지. 다들 내가 무너지는 꼴을 구경하러 오겠지. 이미밈 하늘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바닥을 적셨다. 결국 나는 다시 주방으로 가야만 한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됐다. 깊은 무력감과 공포가 뒤섞인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생방송이 진행될 스튜디오는 수십 개의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임님임 하늘 셰프님, 마이크 체크 한 번 더 할게요. 네, 들리시나요?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는데 조금 더 크게 말해봐요.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을 뜨기가 힘들어요. 원래 생방송 조명은 다 이래요. 적응해야 합니다. 준비하신 식재료 상태가 제가 요청한 것과 달라요. 그게 더 리얼하잖아요. 제기하는 셰프의 고군분투 같은 느낌 말이에요. 김태수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스태프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다들 위치로 가세요. PD님, 정말로 제 과거 이야기는 안 하시는 거죠? 걱정 말라니까요. 그냥 요리에만 집중하세요. 이미밈 하늘은 떨리는 손을 앞치마에 문질러 닦았다. 5초 전입니다. 4321Q. 안녕하세요. 오늘 요리를 맡은 이미밈 하늘입니다. 셰프님, 첫 번째 요리는 어떤 건가요? 가장 기본이 되는 채소 손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미밈 하늘이 칼을 잡자마자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금소금이 흘러나왔다. 이게 무슨 소리죠? 피디님 소리가 너무 커요. 아니요, 이건 그냥 소음이 아니라 예전 주방에서 나던 소리랑 똑같아요. 기분 탓입니다. 방송 멈출 수 없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조명이 계속 흔들리는 것 같아요. 셰프님, 지금 시청자 접속자 수가 폭등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잠깐만요. 카메라 1번, 이미미만을 셰프 얼굴 타이트하게 잡아.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소리 좀 꺼주세요. 셰프님, 지금 반응 최고예요. 그 표정 그대로 유지해요. 심장 소리가 귀에서 들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실패했던 그날의 기분을 말해보세요. 시청자들이 궁금해합니다. 말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이건 요리 방송이잖아요. 솔직해지세요. 당신은 그때 무너졌잖아요. 오늘도 무너질 건가요?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이미밈 하늘의 손에 들린 칼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챙그랑 소리를 냈다. 좋아, 지금이야. 카메라 더 가까이 붙어. 못하겠어요. 저 나갈래요. 여기서 나가게 해줘요. 어딜까요?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여기서 도망치면 진짜 끝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냥 숨을 쉬고 싶어요. 제발요. 당신은 역시 나고자군요. 여기서 또 증명하네요.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고 있어요. 저기 카메라 뒤에서 다 웃고 있잖아요. 아무도 안 웃어요. 다들 당신이 쓰러지는 걸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을 뿐이지. 이미밈 하늘은 가슴을 움켜쥐고 스튜디오 바닥에 주저앉았다. 살려주세요. 숨이 안 막혀요. 오디오 잘 들어오고 있지. 눈물 흘리는 거 제대로 잡아. 저를 보지 마세요. 제발 카메라 좀 치워주세요. 이게 바로 리얼리티예요. 당신의 바닥을 보여주는 거.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다시는 요리 같은 거 안 한다고 했는데. 당신 동생 생각은 안 해요. 이대로 망치면 위약금은 어쩔 건데. 동생이고 뭐고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엄살 부리지 말고 일어나서 칼 잡아요. 손이 안 움직여요. 손이 내 손이 아닌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이미미 마늘. 당신 셰프잖아. 미슐랭 후보였잖아. 그건 가짜예요. 다 가짜였다고요. 나는 그냥 실패자예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 대사 아주 좋았어. 계속해. 피디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시청률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게 내 일이니까. 이미밈 하늘의 눈앞이 하얗게 번지며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야, 조명 더 키워 셰프님. 얼굴이 너무 어둡잖아.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나 집에 갈래? 지금 이 장면 대박이다. 시청률 2자릿수 찍겠는데. 내가 왜 요리를 시작했을까? 이런 꼴을 당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 셰프님,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하세요. 미안하다고 해보세요. 미안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해요. 좋아, 컷.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방송 종료 신호가 떨어졌지만 이미미 마늘은 차가운 스튜디오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한 셰프님, 오늘 최고였어요. 덕분에 광고 다 팔리겠네. 이제 만족하세요. 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망가뜨리다니요. 이게 다 제기의 발판이라니까요.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 다음 주는 없어요. 다시는 방송 안 해요. 계약서 잊으셨나? 계약 위반이면 감당 못할 텐데. 감옥에 가라면 갈게요. 당신 얼굴 다시 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 다시 오게 될 겁니다. 당신은 갈 곳이 없으니까. 김태수는 비웃음을 남긴 채 스태프들과 함께 스튜디오를 빠져나갔다. 누구 없나요? 저 좀 일으켜주세요. 텅 빈 스튜디오에는 꺼지지 않은 보조 조명 몇 개만이 이미밈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결국 나는 다시 숨어야 하는구나.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으로. 세상은 나를 미워해. 내가 하는 요리도 내가 내뱉는 숨소리도 다 싫어해. 이미밈 하늘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스튜디오 구석으로 몸을 옮겼다. 문을 닫아야 해.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가야 해. 민호 씨도 말순 할머니도 이제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있을 거야. 스튜디오 밖으로 나온 이미미 마늘은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였다. 다들 나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아. 방송이 나갔으니 다 알겠지. 내가 정신병자라는 거, 요리하다가 쓰러지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고 험난하게 느껴졌다. 다시는 이 문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요리도 다시는 안 해. 칼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요리를 해? 자취방에 도착한 이미미 마늘은 현관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세상을 버리는 거야.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조용해졌어. 이렇게 죽은 듯이 살면 돼. 실패자로 낙인 찍힌 채로 그냥 그렇게. 방 안에는 어둠이 내려앉았고 이미밈 하늘의 낮은 흐느낌만이 공간을 채웠다. 나를 믿어준다고 했던 사람들도 다 가짜였겠지. 내 요리가 맛있다고 했던 말들도 다 동정이었을 거야. 나는 이제 끝이야. 정말로 끝이야. 이미밈 하늘은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고 이불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아무도 찾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세상을 향한 문을 완전히 닫아건 이미밈 하늘의 밤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미밈 하늘은 어두운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고 있겠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내가 바보였어.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에서 작은 알림음이 울렸다.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알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울려댔다. 임임임 하늘은 마지못해 이불을 걷어내고 노트북 앞으로 다가갔다. 메일함에는 이미미마늘 셰프님께라는 제목의 영상 파일이 도착해 있었다. 이수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이미미마늘은 홀린 듯 영상을 클릭했다. 셰프님, 안녕하세요. 저는 셰프님의 방송을 매일 챙겨보던 수지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용기를 내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나쁜 말들은 절대 듣지 마세요. 셰프님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오랫동안 거식증을 알아왔어요. 음식을 보는 것조차 고통이었죠. 병원을 다녀도 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셰프님이 죽을 끓이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정성스럽게 젓는 소리가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있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셰프님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저에게는 구원이었어요. 나는 그저 내가 외로워서 만든 요리였는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셰프님이 들려주는 그 소리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다 같은 사람들이 셰프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검게 변했다. 임미임 하늘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모니터만 바라보았다. 내 요리가 누군가를 살렸다고? 임미임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톡 하고 떨어져 키보드를 적셨다. 나는 미슐랭 스타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 실수 한 번에 인생이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그녀는 자신의 떨리는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요리 아닐까. 이미밈 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굳게 닫았던 커튼을 젖혔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방 한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언제까지 도망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김태수 PD가 원하는 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녀는 꺼두었던 휴대폰 전원을 다시 켰다.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독설 섞인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이제 하나도 무섭지 않아. 이미미 하늘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펼치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치유의 식탁. 그래, 이게 내가 해야 할 요리야.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안에 남은 식재료들을 확인했다. 상처 입고 못생긴 채소들이네. 마치 나처럼. 하지만 이런 채소들이 더 깊은 맛을 낼 때가 있지. 이미미 마늘은 주방으로 가장 아끼는 칼을 꺼내 들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 내 진심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맑게 빛났다. 이지야, 너도 보고 있겠지.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이미미 마늘은 김태수 PD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태수 PD님이죠? 저 이미밈 하늘입니다. 상대방의 놀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듯했다. 방송 출연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짠 대본이 아니라 내가 직접 기획한 무대를 만들 거예요. 거절하시면 제 병력을 폭로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더 잃을 게 없거든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대방의 대답을 들은 이미미 마늘이 전화를 끊었다. 판은 이제 내가 짠다. 그녀는 수지의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다. 셰프님은 최고의 셰프예요. 고마워요, 수지씨. 덕분에 내가 누군지 다시 알게 됐어요. 이미미 마늘은 조리복을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정갈하게 다듬었다. 내일은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모셔야겠어. 그녀는 식탁 위에 정갈하게 수저를 놓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진짜 치유의 맛을 보여줄 거야. 방 안을 가득 채운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할 수 있어, 이미밈 하늘.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미밈 하늘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이미미 마늘의 시간은 그렇게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이미미 마늘은 노트북 화면 속 수지의 얼굴을 손으로 살짝 어루만졌다. 수지 씨가 먹었던 그 첫 숟가락의 용기를 나도 내볼게요. 그녀는 주방 선반에 놓인 작은 소금통과 후추통을 정리했다. 아주 작은 소리 하나까지도 정성스럽게 담아낼 거야. 이미미 마늘은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고 손을 깨끗이 씻었다. 주방은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니야.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긴장을 풀어냈다. 내가 사랑하는 요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이미밈 하늘은 서랍에서 새 필기구를 꺼내 메뉴판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메뉴는 못난이 채소 수프. 겉모습은 볼품없어도 속은 누구보다 깊고 따뜻한 맛. 그녀의 펜 끝이 종이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이지아에게는 독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겠지. 이미밈 하늘은 완성된 기획안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어 보였다. 드디어 내가 갈 곳을 찾은 기분이야. 그녀는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그래, 나는 이미밈 하늘이다. 사람들을 치유하는 셰프 이미밈 하늘. 어두웠던 자취방은 이제 희망의 온기로 가득 찼다. 기다려라 세상아. 내가 간다. 이미밈 하늘은 현관문을 열고 당당히 밖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모두를 위한 식탁을 차리러 가야지. 그녀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한 이미미 마늘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 대신 환한 미소가 번졌다. 진정한 셰프로서의 재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이미미 하늘은 방송국 복도를 지나 김태수 PD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사무실 안에서는 김태수가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이번 생방송만 터지면 우리 팀 시청률은 걱정 없어. 공황장애 셰프의 몰락만큼 자극적인 소재가 어디 있겠어. 이미밈 하늘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니, 이게 누구야? 이미밈 하늘 셰프님 아니신가? 출연 제안에 대해 확답을 드리러 왔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역시 사람은 코너에 몰려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지금 네 처지에 조건을 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PD님이 기획한 실패한 셰프들의 재기전이라는 제목으로는 출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 대단한 거라도 생각하고 온 거야. 제가 직접 기획한 치유의 식탁이라는 라이브 쇼를 제안합니다. 치유의 식탁이라니, 그런 지루한 이름으로 시청률이 나오겠어. 자극적인 폭로전보다 더 큰 화제를 불러일으킬 자신 있습니다.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과 제 방송을 보고 상처받은 시청자들을 모두 초대할 겁니다. 모두를 초대한다고 그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유능한 PD님의 역할 아닙니까? 그때 문이 열리며 이지아가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어머, 이미미 마늘 여기까지 웬일이야. 주방에서 쓰러지는 영상 잘 봤어. 정말 안쓰럽더라. 지아, 너도 마침 잘 봤다. 나를 보고도 그렇게 당당할 줄은 몰랐네. PD님, 이지아 셰프도 이번 방송에 게스트로 섭외해주세요. 이지아 셰프를 게스트로 부른다고. 내가 왜 니틀러리를 서야 하는데. 들러리가 아니라 네가 궁금해하던 내 실력을 직접 확인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야. 실력이라니, 너 이제 칼도 제대로 못 잡는 거 다 소문났어. 그럼 방송에서 내 미천이 드러나는 걸 지켜보면 되겠네. 후회하지 마.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건 내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좋아. 이거 그림이 되겠는데. 이미미 하늘과 이지아의 정면 승부라니.
승부가 아닙니다. 이 방송의 목적은 소통과 치유입니다. 뭐든 상관없어. 시청률만 나오면 장땡이지. 단 편집 없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송출해야 합니다. 생방송 중에 사고라도 나면 책임질 거야. 사고가 나면 나는 대로 보여주는 게 제 방식입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다시 무너지는 꼴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일어서는 걸 보여주려는 거야. 알았어. 약속하지. 네가 원하는 대로 생방송 깔아줄게. 대신 제 과거 병력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은 이제 그만두세요. 방송만 성공하면 그런 자료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지. 그럼 계약 성립된 걸로 알겠습니다. 이미미 마늘, 너 정말 자신 있나 본데 두고 보자고. 방송 날 봐. 지아야 도망치지 말고 꼭 나와. 이미미 마늘은 이지아를 지나쳐 사무실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지아 셰프, 너무 화내지 마. 저러다 생방송에서 실수하면 더 큰 구경거리가 생기는 거니까. 걔 눈빛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겁먹은 눈이 아니에요. 그래봤자 환자일 뿐이야. 우리가 판을 짜면 걔는 못 빠져나가. 방송국을 나온 이미밈 하늘은 이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 나만의 식탁을 차릴 시간이야. 이미밈 하늘은 핸드폰을 꺼내 수지가 보내준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다. 수지 씨 고마워요. 덕분에 내가 누군지 다시 알게 됐어요. 이미밈 하늘은 시장으로 향하며 머릿속으로 요리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가장 못생겼지만 가장 따뜻한 수프를 만들어야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어. 이미밈, 하늘의 발걸음은 이전과 다르게 가볍고 활기찼다. 민호 씨한테도 연락해야겠다. 같이 먹을 사람이 필요하니까. 할머니한테도 잔소리 좀 들어야겠네. 이미밈 하늘은 이제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야, 스태프들 다 불러 모아. 이번 생방송 준비 철저히 해. 실시간 채팅창 반응 바로바로 띄우고 무슨 일이 생겨도 끊지 마. 정말 그 수프 하나로 사람들을 치유하겠다는 거야. 웃음내. 내가 네 방송을 완전히 망쳐줄게. 이미밈 하늘. 지아는 분노에 차서 자신의 화려한 주방으로 돌아갔다. 같은 시각 이미밈 하늘은 소박한 시장 골목에서 채소들을 고르고 있었다. 이 당근은 조금 굽었지만 속은 아주 단단하네요. 아, 상처 난 감자들도 주세요. 맛은 똑같이 훌륭하니까요. 이미미 마늘의 장바구니에는 투박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재료들이 쌓여갔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 내 진심을 담는 일만 남았지. 이미미 마늘은 집으로 돌아와 라이브 방송 장비를 점검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미미 마늘 셰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저를 키워준 밑거름이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미미 마늘은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할 수 있어.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거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지며 방안을 붉게 물들였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식탁을 꼭 보여줄 거야. 이미미 마늘은 식탁 위에 정갈하게 수저를 놓았다. 지아야, 너의 상처도 이 식탁에서 치유될 수 있으면 좋겠다. 피디님도 성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미미 하늘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치유의 식탁 라이브쇼. 이미미 하늘은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맛있는 위로를 나눠보실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섞여 있지 않았다. 방송국 스튜디오는 이미미 마늘의 등장으로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감돌았다. 준비해.
생방송 시작 10분 전이다. 제가 주도권을 잡겠습니다. PD님은 지켜보기만 하세요. 마음대로 해봐. 어디 실력 발휘 좀 보지. 임님님 하늘은 조명이 켜진 무대 중앙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주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녀의 뒤로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실시간 시청자들의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는 셰프 이미미 마늘입니다. 이미미 마늘은 도마 위에 칼을 올리고 첫 번째 재료를 집어들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치유될 겁니다. 이미미 마늘의 진심이 담긴 라이브쇼의 서막이 올랐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밝게 켜졌다. 안녕하세요. 셰프 이미미 마늘입니다. 카메라 너머로 수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좋아. 일단 시작은 나쁘지 않아. 시청자 유입 계속 늘려. 오늘 제가 만들 요리는 못난이 채소 수프입니다. 이미미 마늘은 바구니 가득 담긴 울퉁불퉁한 채소들을 꺼냈다. 셰프가 무슨 장난을 하는 거야? 저런 쓰레기를 요리라고 하겠다고? 지아는 스튜디오 한편에서 팔짱을 낀 채 이미미 마늘을 노려보았다. 지아 씨도 이쪽으로 오세요. 같이 요리해요. 내가 왜? 난 저런 식재료는 만지지도 않아. 이 당근을 봐요. 끝이 갈라지고 구부러졌죠. 사람들은 이걸 실패작이라고 불러요. 시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버려지죠. 임임임 하늘 셰프. 지금 감성팔이 할 시간 없어. 자극적인 멘트 좀 날려봐. 하지만 이 당근 안에는 다른 당근과 똑같은 맛과 영양이 담겨 있어요. 이미미 마늘은 칼을 들어 채소를 썰기 시작했다. 저도 이 채소들 같았어요.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고 주방에서 쓰러졌죠. 채팅창에 글자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네. 동정심 유발해서 제기하시겠다? 동정이 아니라 인정이에요. 지아 씨, 저는 제가 아프다는 걸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정신이 불안정한 셰프가 만든 음식을 누가 믿고 먹어? 완벽해야만 훌륭한 셰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더 잘 이해하니까요. 아, 이미밈 하늘은 냄비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채소를 볶았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어딘가 고장나 있어요.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시청률 폭발한다! 계속해! 지아씨, 더 몰아붙여! 당신 때문에 우리 업계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알아? 업계의 이미지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저를 몰아세웠던 당신도,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요. 지아는 당황한 듯 말을 멈췄다. 지아씨, 당신도 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난 당신이랑 달라. 그 불안함 때문에 남의 불행을 이용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미밈 하늘은 냄비에 육수를 붓고 보글보글 끓였다. 모양이 예쁘지 않아도 한데 섞여 푹 끓여지면 가장 깊은 맛을 냅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께 이 수프를 드리고 싶어요. 모니터에는 실시간 응원 댓글이 쏟아졌다. 취업 준비로 지친 수지 씨, 매일 서두르며 달리는 민호 씨, 고집 센 말순 할머니까지요. 우리는 충분히 괜찮은 존재들입니다. 뭐야, 댓글 반응이 왜 이래? 다들 울고 있잖아. 김태수 PD님, 당신이 원한 자극적인 쇼는 실패한 것 같네요. 실패라니? 조회수가 역대급인데? 이게 바로 성공이지. 아니요.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은 모르시잖아요. 임미밈 하늘은 완성된 수프를 그릇에 정성껏 담았다. 정말 그게 맛있을 거라고 생각해? 직접 먹어봐요. 그리고 느껴봐요. 지아는 머뭇거리다가
수프 한 입을 떠먹었다. 아, 어때요? 못생긴 채소들이 낸 맛이? 따뜻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맛이야. 지아의 고집스럽던 표정이 서서히 무너졌다. 그게 바로 요리의 힘이에요.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요. 여러분, 오늘 저녁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 식탁을 차려보세요.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따뜻한 밥 한 끼로 자신을 안아주세요. 임미임 하늘에 눈에 맺힌 눈물이 조명에 반사되어 빛났다. 좋아. 엔딩 멘트 좋았어. 여기서 끊자. 잠시만요.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정해준 성공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저만의 작은 공간에서 정말 필요한 분들을 위한 요리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미미 마늘은 카메라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지금까지 셰프 이미미 마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의 카메라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이미미 마늘 셰프, 우리 다음 시즌 계약 이야기도 해야지. PD님과의 작업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미미 마늘 씨, 미안했어. 괜찮아요? 지아 씨도 이제 편해지길 바랄게요. 이미미 마늘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스튜디오를 빠져나갔다. 드디어 다 끝났네. 밖에는 밤 공기가 시원하게 불고 있었다. 누나! 대박이야! 실검 1위라고! 태양아, 그런 거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그래도 누나 정말 멋있더라. 진짜 셰프 같았어. 고마워. 이제 진짜 내 주방을 만들어야지. 임임임 하늘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응원 메시지가 정말 많네. 셰프님 덕분에 오늘 저녁은 맛있게 먹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더 고마워요, 수지 씨. 이민 하늘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실패하면 좀 어때? 다시 시작하면 되지. 어두웠던 그녀의 삶에 다시 따뜻한 불이 켜지고 있었다. 못난이 채소들도 다 제자리가 있듯이 나도 내 자리를 찾은 거야. 이미밈 하늘은 가방을 고쳐매고 집으로 향했다. 셰프님! 방송 잘 봤어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민호 씨, 오늘도 조심히 배달해요. 네, 내일은 밥 먹으러 갈게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동네 어귀에 도착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유, 저 셰프 양반. TV 나오니까 인물이 훤하네. 할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그럼 내가 굶겠어? 근데 그 수프라는 거 나중에 나도 한 그릇 줘봐. 네, 내일 꼭 끓여드릴게요. 이미밈 하늘의 집 앞골목에 가로등이 밝게 빛났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네. 그녀는 자신의 주방 문을 열었다. 오늘 참 길었다. 그래도 정말 행복해. 부엌에서는 여전히 고소한 채소 냄새가 은은하게 났다. 자, 내일을 위해 준비해볼까. 임밈임 하늘은 앞치마를 질끈 묶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 내 요리는 이제 시작이니까. 라이브 방송의 열기는 식었지만 이미밈 하늘의 가슴속 열정은 더 뜨겁게 타올랐다. 그녀의 뒤로 창문 너머 새벽달이 밝게 비추었다. 햇살이 좁은 골목길을 따라 길게 들어왔다. 이미밈 하늘이 운영하는 식탁, 하나뿐인 식당의 온기가 가득했다. 수지 씨 왔어요. 네, 셰프님, 일찍 왔어요. 오늘 아침은 평소보다 공기가 맑네요. 저 골목 끝까지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앞치마 여기 있으니까 챙겨 입어요. 오늘 메뉴는 어떤 건가요?
감자를 푹 삶아서 부드러운 수프를 만들 생각이에요. 재료 손질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미미 마늘은 수지와 함께 나란히 서서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다. 칼질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렸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이전에는 왜 그렇게 마음이 급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셰프님 덕분에 저도 저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요리할 맛이 나네요. 식당 문이 열리고 박말순 할머니가 투덜대며 안으로 들어왔다. 아직도 준비 중이야. 뭐야? 어서 오세요, 할머니. 식당이 뭐 이렇게 구석진 곳에 있어. 찾기도 힘들게. 할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의자 당겨드릴게요. 됐어. 내 손발 멀쩡해. 오늘 감자 수프가 아주 맛있게 끓고 있어요. 감자면 그냥 쪄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번거롭게 해. 속 편하게 드시라고 준비한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냄새는 제법 고소하네. 강민호가 배달통을 한쪽에 내려놓으며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했다. 사장님, 저 왔습니다. 민호 씨 오늘은 배달이 좀 일찍 끝났나 봐요. 천천히 다녀도 충분하더라고요. 민호 씨도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총각은 일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잖아요. 저 배고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젊은 사람이 참 참을성도 없지.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미미 마늘이 따끈한 수프가 담긴 그릇을 테이블 위에 정성껏 내려놓았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역시 사장님 요리는 냄새부터가 다르다니까요. 어디 맛이나 좀 보자. 사람들이 숟가락을 들어 수프를 맛보기 시작했다. 식당 안에는 한동안 맛을 음미하는 정적이 흘렀다. 이거 너무 부드러워서 씹을 것도 없네. 입맛에 맞으세요, 할머니. 짜지도 않고 담백한 게 영감님 생각나게 하는 맛이야. 속이 확 풀리는 기분인데요. 정말 따뜻해요. 마음까지 다 녹는 것 같아요. 다들 맛있게 드셔주시니 고맙네요. 사장님 이제 큰 레스토랑 안 가셔도 되겠어요. 지금 이 자리가 저에게는 가장 완벽한 주방이에요. 그래, 사람이 욕심부려봤자 남는 거 하나 없어. 저도 여기서 일하면서 매일 행복을 배우고 있어요. 저도 배달하면서 여기 들을 생각만 하면 힘이 나거든요. 수지 씨, 주방에 남은 빵 좀 더 가져올까요? 네, 제가 가져올게요. 나도 빵 조금만 줘봐. 이 수프에 찍어 먹으면 좋겠네. 네, 할머니 넉넉히 드릴게요. 이미미 마늘은 사람들의 대화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예전의 조급함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가두고 있었나 봐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식이 따뜻해서 좋다는 뜻이었어요. 음식은 정성이지 암. 그렇고 말고. 여기 갓 구운 빵 나왔습니다. 세상에 빵 냄새가 예술인데요. 천천히 많이 드세요, 다들. 젊은 사장이 마음씨가 고와서 복 받을 거야. 이미 충분히 복 받은 것 같아요. 작은 식당 안은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로 채워졌다. 셰프님, 저쪽 테이블 손님 오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치유의 식탁입니다. 저도 나중에 친구들 데리고 올게요. 친구들은 무슨 시끄럽게 혼자 와서 조용히 먹고 가. 할머니도 참 정 없으시게 그러지 마세요. 누구든 편하게 오셔서 쉬어가시면 돼요. 맞아요. 여기가 바로 마음의 쉼터니까요. 수지 씨도 이제 베테랑이 다 됐네요. 다 셰프님 곁에서 배운 덕분이죠.
주방장이 좋으니 일 배우는 애도 싹싹하고 좋네. 할머니 오늘따라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요. 음식이 맛있으니까 입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지. 별 뜻 없어. 저도 할머니 마음 이해해요. 모두에게 정말 감사해요. 이미미 마늘은 더 이상 별점에 연연하지 않았다. 화려한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고 있었다. 셰프님, 다음 메뉴는 뭐로 할까요? 글쎄요. 내일 시장에 가서 싱싱한 채소들을 보고 결정할까요? 네, 저도 같이 갈래요. 제가 오토바이로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요, 산책 겸 천천히 걸어가고 싶어요. 그래, 젊은 사람들이 좀 걸어야 건강해지지. 할머니도 건강 챙기셔야 해요. 수프 다 드셨네요. 더 먹고 싶어도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 다음에 또 오시면 그때는 다른 요리 해드릴게요. 말이나 못하면. 이미미 마늘은 앞치마를 고쳐맸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은 미소가 번졌다. 진정한 행복의 맛이 이런 거였네요. 저도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우리 모두 행복한 거네요. 시끄러우니까 밥이나 먹어. 자, 그럼 힘내서 오후 손님 맞을 준비해볼까요? 네, 셰프님. 작은 골목 안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치유의 요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둘씩 어루만지고 있었다. 이미미 마늘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식탁은 늘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 차올랐다.